반갑습니다. 중3 수학 김선 원장입니다. 자, 오늘 배울 것은 중3의 첫 번째 단원인 실수와 그 연산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단원 안에 들어가 있는 제곱근과 실수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수가 나와 있는데요. 실수란 무엇이냐? 실수라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수를 실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실제 존재하는 수의 모양이 유리수와 무리수로 구분이 돼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유리수라는 것은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2학년까지 해서 배웠던 모든 수의 범위 안에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유리수라는 것은 자, 무엇으로 나누어지냐?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누어지죠. 그러면 정수라는 것은 다시 무엇으로 나누어지는지 우리 기억해 볼까요? 자, 정수라는 것은 우리 예를 들어서 먼저 얘기할게요. 정수는 딱딱딱 떨어지는 숫자들, 즉 1, 2, 3, 4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숫자. 자, 이런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자연수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양의 정수라고 얘기하죠. 양의 정수는 즉 자연수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1, 2, 3, 4 이런 값들이 있고 이 앞에다가 뭐 플러스 기호를 붙여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플러스 기호는 보통 생략을 하죠. 그 다음에 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0은 그냥 0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숫자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숫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나간 이런 숫자들이 있죠. 이런 수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수는 이렇게 양의 정수와 0과 음의 정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럼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뭐가 있나요? 뭐 분수나 소수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우리가 일단 분수라고 한번 해봅시다. 분수. 자, 그러면 이 분수는 소수의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소수의 표현으로는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뭐냐면 유한소수와 그리고 무한히 뻗어나가면서 계속해서 어떤 규칙을 갖고 반복적으로 그 숫자가 써져 있는 순환소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이고 얘는 환이에요. 환.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즉 순환마디가 있어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유한소수라는 것은 끝이 있다는 뜻이니까 0.3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0.25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한소수라고 볼 수 있고요. 순한소수라는 것은 순환이니까 이게 반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0.3이라고 쓴다면 3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3333 계속 나간다던가 또는 0.13 뭐 선생님이 3자를 좋아하네 쓰다 보니까 1313 이렇게 쓴다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수를 우리는 순환소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순환소수를 보면 이게 끝없이 뻗어나가요. 근데 이렇게 끝없이 뻗어나가는데 꼭 이렇게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어떤 이런 우리가 순환마디라고 하죠. 순환마디가 계속해서 있는 이런 수만 무한히 뻗어나가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즉 순환이 되지 않는 뭐가 있어요? 비순환소수라는 게 있습니다. 비순환소수라는 것은 순환이 되지 않고 계속 뻗어나가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 이거와 이거 둘을 합해서 우리는 무슨 소수라고 얘기하냐면 무한소수라고 얘기를 해요. 무한소수. 그러면 일단 이제 유리수를 얘기하다가 선생님 여기까지 왔는데요. 유리수는 어디까지냐? 이렇게 뚝 잘라서 여기까지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가 유리수예요. 그러면 얘가 무리수인데요. 그럼 여기 떨어져 있는 얘는 뭘까요? 얘는 어디에 속한다? 무리수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순환소수의 예를 우리가 한번 들어볼게요. 비순환소수의 예로서 우리가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원의 넓이를 구하거나 원주를 구한 적이 있었죠. 2파이r 또는 파이r 제곱. 여기서 나오는 파이, 원주율값.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3.14라고 해서 그것을 원주율로 생각하고 원의 넓이나 둘레나 뭐 이런 것들을 구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중학교에 올라왔으니까 좀 더
대충의 값을 이렇게 계속해서 고집할 수는 없으니까 이 값을 쭉 알아보면 3.141592 하면서 계속 뻗어나가는 숫자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규칙도 없고 반복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환하지 않기 때문에 비순환소수라고 얘기하고요. 이 숫자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100짜리, 200짜리까지 외워서 기네스에 오르는 사람도 있다고는 해요. 하지만 뭐 별 큰 의미는 없겠죠. 자, 이렇게 계속 뻗어나가지만 끝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끝이 없습니다. 무한소수예요. 끝이 없이 계속 뻗어나간 이런 수를 우리가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파이라는 문자로 이렇게 사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이제 유리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부하면서 이제 비순환소수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유리수는 여기까지를 유리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무리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일단 유리수하고 무리수하고 큰 차이점을 우리가 두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럼 대표적으로 유리수는 어떤 수고 무리수는 어떤 수냐라고 물어본다면 유리수라는 것은 뭐죠? 그래서 쭉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여기 하나 들어가 있는데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합니다. 유리수는 뭐? 분수라고 얘기하면 분자 분모가 분자도 정수이고 분모는 0이 아닌 0 아닌 이렇게 정수 형태로 나타나는 이러한 분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유리수라고 얘기하는데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선생님이 분수라고 얘기했지만 실은 여기 나와 있는 양의 정수 또는 음의 정수도 전부 다 분수로는 나타낼 수 있죠. 써볼까요? 자, 자연수 중에서 숫자 2라는 숫자를 두면 2라는 숫자는 분수로서 나타낸다면 얼마? 만약에 분모를 내가 3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3분의 6이 될 거고 자, 분모를 4로 하고 싶다. 그러면 4분의 8이 되니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약분해서 2라고는 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여기서 약간 분류가 됐던 거고 하지만 분수로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정수분의 정수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있는 0이라는 숫자도 내가 분수로서 만약에 나타낸다면 0은 분모가 어떤 수가 되든지 간에 분자가 0이면 그 값은 무조건 0입니다. 뭐 5분의 0 이렇게 분수의 형태로 다 나타낼 수 있죠. 마찬가지 음의 정수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이면 역시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유한소수를 한번 볼까요? 유한소수 0.3 0.3을 내가 분수로 나타낸다면 10분의 3이 되죠. 그 다음에 0.25 이걸 분수로 나타낸다면 100분의 25니까 약분해서 4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순환소수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유리수의 범위에 들어간다 했으니까 그럼 얘도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죠. 0.333이라는 것은 우리 그 중학교 2학년 때 순환소수를 배웠었어요. 그리고 반복되는 이 숫자의 하나하나 반복되는 그것을 우리는 순환마디라고 얘기했고 순환마디를 이렇게 위에 점을 찍어서 나타냈어요. 그러면 얘를 분수로 나타낼 때 얼마로 쓰죠? 9로 쓰잖아요. 9분의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분해서 3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여기서는 순환마디가 얼마가 되죠? 0.13에 위에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숫자는 점점 찍어져 있는 부분은 9로 바꾸니까 99분의 13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가 됐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됐든 다 무엇으로 나타낼 수가 있냐면 분수로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값은 끝을 알 수 없고 규칙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분수로 나타내기는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는 바로 유리수의 범위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얘네들은 어디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무리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무리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그럼 무리수는 어떤 수냐? 일단은 무리수는 첫 번째 유리수가 아니다. 그렇죠? 유리수가 아닌 수이다. 이걸 우리가 무리수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무엇으로 나타낼 수 없는 수죠? 무엇으로? 금방 계속 얘기했던 거.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왜? 세 번째, 소수로서 표현을 했을 때 무한히 뻗어나가면서 반복도 없고 규칙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뭐이다? 비순환소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리수라는 것은 유리수가 아니고 분수로서 표현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비순환소수 이런 형태를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무리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쭉 분류를 해봤고요. 이제 그러면 앞쪽에서 얘기했던 앞쪽에 지금 써져 있는 제곱근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 이제 제곱근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제곱근이라는 이 용어도 여러분이 처음 듣는 용어이죠. 그래서 그 뜻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일단 예를 통해서 이게 제곱근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니까 자, 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제곱근, 그러면 예를 먼저 써볼까요? 9의 제곱근. 자, 어떤 문제가 9의 제곱근을 구하라. 글쎄, 모르죠. 제곱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끝에 근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해석을 하자면 제곱을 했더니 9가 되더라. 제곱을 해서 9가 되는 근원적인 숫자가 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얼마가 될까요? 제곱을 했더니 식으로 쓰자면 제곱을 했더니 뭐가 됐다? 9가 됐다는 거예요. 9가. 그 근원이 얼마냐? 이 x가 얼마냐? x가 얼마입니까?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개 있죠. 한 번 더 해볼까요? 4의 제곱근. 자, 4의 제곱근이라는 것은 똑같이 제곱을 해서 4가 됐다는 거예요. 제곱을 해서 4가 되는 그 근원, 뿌리, 근원이 무엇이냐? 얼마이겠어요? 식으로 쓴다면 x의 제곱은 4가 되고 이때 따라서 x의 값은 뭐가 돼요?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분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자, 그럼 분수에 대해서 자, 우리 25분의 9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그럼 25분의 9의 제곱근은 하고 물어봤어요. 이제 알죠? 뭐가? 제곱을 해서 25분의 9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25분의 9가 됐으니까 이것도 뭐 식 안 써도 되는데 그래도 써보면 25분의 9가 됐으니까 따라서 x의 값은 뭐가 된다? 자, 9라는 숫자, 분자, 분모 따로따로 계산하면 돼요. 제곱해서 9가 되는 숫자는 3이 있죠. 제곱해서 25가 되는 숫자는 5가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5분의 3하고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살펴보니까 제곱근은 풀마 전부 다 두 개씩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뭐만 알아봤죠? 양의 실수에 대해서만 알아봤어요. 그러면 0은 어떨까? 0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자, 0의 제곱근. 자, 0의 제곱근. 제곱을 해서 0이 돼요. 뭐밖에 없어요? 0밖에 없습니다. 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0? 의미 없죠. 그렇죠? 이거는 0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음수 안 알아봤으니까 음수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자,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의 제곱근은 제곱을 해서 음수가 된단 말이에요. 제곱을 해서 음수가 되는 숫자가 있을까요? 없죠. 다시 식을 쓰면 x의 제곱은 마이너스 25. 자, 이런 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자, 우리 여기까지 이제 살펴본 결과 뭘 알 수 있냐면 숫자가 양수이다. 그러면 제곱근은 몇 개 있다? 2개씩 있다. 그 다음에 0이다. 0이다. 그러면은 제곱근은 몇 개 있다? 1개 있다. 그러니까 플러스일 때는 2개 있고 0일 때는 1개 있고 그쵸? 얘가 음수이다. 음수의 어떤 제곱근을 물어봤다. 그러면은 0개 없죠. 이렇게 이제 쭉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숫자 중에서 꼭 선생님이 제곱이 돼서 9가 되는 이렇게 쉬운 숫자만 해봤는데 조금 제곱을 못 찾을 수 있는 그런 숫자도 한번 해볼까요? 자, 뭐가 있을까요? 자, 3의 제곱근. 자, 3의 제곱근은 하고 물어봤어요. 제곱을 해서 3이 되는 근원적인 숫자가 뭐냐 하고 묻는 건데 그러면
제곱을 해서 3이 됐단 말이죠. 자, 여러분 찾아봅시다. 제곱을 해서 3이 되는 숫자가 뭐가 있을까요? 제곱을 해서 4가 되는 거는 2가 있었는데 지금 2가 조금 안 되겠죠. 2는 4, 이건 3이니까. 그럼 얼마가 있을까? 한번 찾아볼까요? 1.5? 1.5를 제곱하면 얼마가 되죠? 2보다 좀 안 되는 값으로 우리가 제곱을 해서 3이 되는 숫자를 지금 근처를 찾아볼 거예요. 1.5를 제곱하면 2.25. 맞아요? 1.6을 제곱하면 얼마? 2.56. 자, 1.7을 제곱하면 2.89. 선생님 다 외워놨어요. 암산을 하고 있나? 자, 1.8을 제곱하면 얼마? 3.24. 넘어갔네요. 전부 다 2라는 값이었다가 1.8을 제곱하니까 3을 넘어가는 숫자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숫자는 바로 요 사이에 있다는 얘기죠. 요 사이에. 1.7 얼마 해당하는 숫자를 제곱하면 3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소수 셋째 자리까지는 한번 찾아보니까 이때 1.732 정도 제곱을 했을 때 3에 가장 가까워지더라. 이런 걸 찾아내 볼 수 있어요. 찾아내 봤어요. 즉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내가 땡땡 친 거는 대략의 값이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 x의 값을 내가 1.732 하고 대충 이렇게 답을 쓸 수는 없습니다. 제곱을 해서 3이 되는 숫자가 대충 1.73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수학이니까 정확히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약속을 했어요. 이거는 계속 뻗어나가는 무한소수로 나타내진다. 그러니까 이건 쓸 수가 없다. 그러면 3의 근원적인 숫자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기호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럼 x는 뭐가 되냐면 3이라는 숫자, 즉 제곱을 해서 3이 되는 그 근원적인 숫자가 무엇이냐. 이때 이 근이라는 뜻은 뿌리 근자예요. 뿌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뿌리는 영어로 뭐죠? ROOT, 루트예요. 루트. 자, 그래서 이 루트의 이 수학의 모든 기호는 거의 대부분 영어의 초기 글자를 따가지고 와서 뭔가 기호를 만들거든요. 우리 한국이 좀 더 그 대한민국이 대단하게 수학이 더 먼저 많이 발달이 됐다면 아마 한글의 그 초성을 따서 아마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 r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와서 그러면 제곱해서 3이 됐으니까 그러면 제곱해서 3이 되는 그 근원적인 숫자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3에 이렇게 r자, 이 r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해서 길게 이렇게 써보면 이러한 기호를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호를 여기다 붙여서 3의 근원적인 숫자를 이렇게 쓰자라고 해서 우리가 1 있는 것도 앞에 루트라고 있고 루트 3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얘를 제곱하면 3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러면은 얘가 루트 3이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 이 기호가 붙어있는 이러한 그 근, 이게 근이고 이러한 모양을 우리는 근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근호가 붙어있는 이 숫자에 마이너스 붙인 것도 역시 제곱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3의 제곱근이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라면 이제 5의 제곱근 쉽습니다. 5의 제곱근은 뭘까요? 5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5가 되는 숫자 찾기 힘들잖아요. 2는 4까지는 갈고 3, 3은 9가 넘어 쓰는데 5라는 숫자는 찾기 힘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수점으로 무한히 뻗어나가는 무한소수로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자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우리가 못 찾겠다 싶으면 5에다가 루트를 씌워줍니다. 그러면 제곱을 해서 5가 되는 근원적인 숫자를 찾은 거예요. 루트 5.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럼 어떤 수든지 간에 우리가 제곱근 한다. 그러면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내가 9의 제곱근도 제곱을 해서 9가 되는 숫자를 만약에 못 찾았다고 해봅시다. 그럼 뭐 어떻게 쓰면 돼요? 9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이렇게 씌우면 됩니다. 9라는 숫자는 안에서 3의 제곱이죠. 그래서 루트 안에서 a가 이렇게 제곱이 되든가 또는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제곱이 되든 간에 이 루트는 같이 지워집니다. 단 A가 혹시라도 음수가 되면 안 되죠.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벗겨지고요. 혹시 A가 음수가 됐을 경우에는 약간 부호에 따라서 그 음량에 따라서 여기 나오는 그 부호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양수에 대해서만 우리가 먼저 얘기해 보면 루트는 제곱이 안에 있든 바깥에 있든 이 기호가 지워지는 걸로 약속이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3의 제곱이니까 얘는 3을 뜻하는 거고요. 마이너스의 루트 9는 마이너스 3을 뜻하는 거죠. 4의 제곱근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4의 루트를 씌우면 역시 제곱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4 이렇게 되는 거죠. 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25분의 9에다가 루트를 딱 씌워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도 있고 역시 마이너스도 있죠. 그걸 똑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것도 썼다라고 치면 루트를 쓰고 여기 마이너스 25를 쓰는 거죠. 이렇게 루트 안에 음수가 나오잖아요. 이런 수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제곱근에 대해서 수로 해서 쭉 한번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러면 숫자로 알아봤으니까 이제 뭔가 문자로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봐야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우리가 예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숫자로 잘했다가 문자가 딱 나오면 여러분은 허걱하고 또 막혀요. 그래서 문자에 대해서도 꼭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A의 제곱근. 자, A의 제곱근이란 일단 뜻이 뭐다?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말한다. 자, 그걸 식으로 쓴다면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말하겠죠. 자, 그러면 어떠한 값이 나옵니까?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에는 이렇게 바깥으로 루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수도 그 전에는 루트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이렇게 나타내지를 못하는 숫자도 역시 이렇게 루트로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A의 제곱근이란 어떻게 쓰면 되죠? 일반적으로 루트로 나타내 봅시다. 플러스 루트 A, A의 근, 제곱근, 그쵸?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두 개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플러스 루트 A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양의 제곱근 중에 양수이니까 양의 제곱근이라고 얘기하고 여기 마이너스는 뭐라고 하냐면 음의 제곱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은 A가 어떤 수일 때 가능하죠? A가 양수일 때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A가 양수일 때 이러하니까 A가 0일 때는 어떻게 되죠? A가 0일 때는 0 하나밖에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0의 제곱근은 0.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A의 제곱근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했는데 A가 0보다 클 때는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해서 몇 개가 존재하고 두 개가 존재하고 A가 0일 때는 0, 몇 개? 한 개가 존재하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없습니다. 0개.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내용도 계속 나가야 되지만 여러분이 이제 계속 설명을 들어서 좀 문제를 풀고 넘어가는 게 이해 향상이 더 좋겠죠.